국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창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주말도 분주하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큰 최근에 한 집회 중에 참석 인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죠. 예, 저도 토요일 날 저희 모임에서 같이 광화문에 나가서 한참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들이 큰 의미가 어느 때보다 더 있는 것이죠. 지금 이른바 좌파와 우리 보수파의 진영 대결이 한참입니다. 이 탄핵 사태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진영의 쇠싸움, 그리고 논리 싸움, 시간 싸움, 수 싸움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예, 오늘 주말에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한 요인으로 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실제적으로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 이 계엄군이 출동을 해서 서버를 살펴보고 간 그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기로 지금 부정선거에 어떤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 총선 또는 4년 전에, 지난번에는 4.10 총선이었죠. 4월 10일. 그리고 4년 전에 총선은 4.15, 4월 15일 날 열렸던 총선인데요. 그것이 부정선거였다라고 단정을 짓거나 부정선거 라고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의혹이,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니까 바로 이 차제에 이것을 명쾌하게 규명을 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이 국력을 소모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것을 이번에 명쾌하게 규명을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있을 지자체 선거, 대선, 총선 끝날 때마다 또 지는 쪽에서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또 들고 나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게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온 거 기억나시죠? 김어준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본인 진영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선거에서는 여지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재현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언제까지 그런 논란에 우리가 휩싸여야 되느냐. 이번 비상계엄에 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서버에 어떤 그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마당이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이것을 규명을 하자. 규명을 하려면 뭡니까? 의혹점을 하나씩 이 진실, 어떤 것이 진실이냐라고 규명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 위해서는 뭐 여야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또 관계되는 공무원, 수사기관, 이런 모든 그 기관들이 이게 합심을 해야 이게 규명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보이콧하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언론에서라도 이것을 의혹을 하나씩 규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의욕적인 그 문제를 규명을 하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사명. 예. 독재 정권, 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저항하고, 독재를 견제를 하고 무너뜨리는데 언론이 앞장선 거,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면은, 예, 이처럼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으로 저는 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 30년을 한 제가 규명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정말 이렇게 다음 그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또 짚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예, 청주에서는 당협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위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네. 그런데, 뭘 정확히 알고 해라. 내가 하는 방송을 제대로 한번 처음까지 다 보고 얘기를 해라. 부정선거를 외치고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대신 의혹을 우리가 철저하게 규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할 때다. 예, 그래서 5년, 10년 뒤에 어떤 그 부정선거에 또 다른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이 차에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예, 어떤 분들 정말 참 예,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심한 얘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예, 언론의 사명, 이것은 그분들은 잘 모르죠. 언론이라는 것이 왜 존재를 하고, 왜 필요한지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또 선관위가 주말에, 또 무슨 대형, 사고면 사고죠. 이것을, 이렇게 빌미를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의혹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 어느 정치인 얘기, 예, 여러분들 귀가, 아주, 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오늘 김동훈이 선정한 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시즌2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한다는 선관위, 예, 이제, 여기저기서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선관위 측 얘기인데, 정말 참, 예,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지를, 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국민을 위한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선관위의 고위층,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선관인가요? 네, 두 번째입니다. 가수 아이유 얘기가 나오네요. 가수 아이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미국 CIA의 가수 아이유를 고발을 했다 하는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탄핵에 지지를 했던, 앞장을 섰던 연예인들이 화들짝 놀랐다 하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더 허용이 되면은, 예, 세 번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테네시 용님이 제가 보는 화면에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희님, 장승대님, 김지원님, 네, 루차님, 예, 상일리님, 김 박사 말씀이 맞습니다. 선관위에 투명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루차님 말씀 계셨고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관위 측의 얘기인데요. 글쎄요, 참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게 토요일 날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예, 혼잣말 한 것도 아니고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 대변인은 공식 직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도 봐도 되는 겁니다. 모든 이 공식 입장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또는 성명서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지금 MBC 많은 또 이 편파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뭐 다른 방송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주 탄핵이라든가 비상계엄을 가장 앞서서 맹비난하는 그런 그 성향을 보이고 있죠. 모든 뭐 기자라든가 PD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하필 또 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군요. 네, 조동진입니다. 대변인 이름이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토요일 날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처벌 조항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하겠다라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거는 뭐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우리가 살펴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조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을 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입법에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기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마땅히 처벌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좀 폭넓게 넓혀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도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간주를 시켜서 처벌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지만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가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가 없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법 기능은 없지만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을 우회적으로 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21대,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루어졌지만 경찰 또는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참 뭐 한 사람이 참 지금 중앙선관위가 여러 건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중앙선관위의 졸린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들 고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이 수뇌부들 그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냐? 이게 선거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인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정말 앞뒤가 완전히 바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부정 채용이 뭐 수백 건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사실은 조사도 받고 그걸로 실제로
중한 범죄는 처벌이 내려진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어디 이 감사원의 감사도 제대로 받지를 않고요. 공직기강을 감시하는 데가 감사원 아닙니까? 그런 게 십수년을 그대로 안전지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채용 규모가 전국적으로 글쎄요 수십 건을 넘어서 수백 건까지 이르고 아마 이거 제대로 파헤치면은 그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선관위에 재직한 사람들, 제 고등학교 동창도 이 선관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더군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그만큼 폐쇄적이고 뭔가 떳떳하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부정 채용이 그렇게 많이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뼈를 깎는 고통의 쇄신이라든가 이제 국민의 선관위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반성과 사과의 시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정말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 뼈를 발라내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는 그런 이 고통에 따르는 게 바로 혁신 아닙니까? 그 혁자가 피혁할 때 그 혁자입니다. 가죽 혁자지요.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인데 글쎄요. 선관위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로 아직도 갇혀 있다 하는 상황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사항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바로 현수막 관련된 내용,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게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완전히 정말 그들의 그 균형 감각이 있는 건지 이중잣대가 이제 도를 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에서 발단이 됐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죠.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누구누구도 내란 공범이다. 요 사람 이름이 바로 정연욱입니다. 이 부산의 수영구의 지역구 의원인데요. 요 정연욱 이 의원이죠. 지금 정연욱 의원은 저와 같이 동아일보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만은 이 정연욱 이 수영구 원래는 또 정연욱 그 후보가 부산 수영구 옆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공천이 불발됐죠.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요 수영구가 여기에 그 방송에도 나오는 장해찬 씨가 여기에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구설수 이른바 설화를 겪어서 공천이 취소가 된 바로 그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번복이 취소가 되고 그 뒤에 부랴부랴 경선도 없이 옆 지역에서 탈락한 후보를 데려서 공천 확정이 됐던 바로 그 수영구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누구 정진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 당에서 붙인 그 현수막 내용인데요. 바로 밑에 이 정연욱이 바로 요걸 붙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바로 이것을 현수막을 떼라. 이거 이 현수막 허용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붙인 수영구의 정연욱 쪽은 야 이거 뭐냐. 우리가 요 한 줄은 안 된다고 하고 다시 나를 내란 수계의 공범이라고 버젓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을 한 정진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지금 선관위에서 허용을 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불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얘기냐. 이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이 내년 4월 아니면 6월, 둘 중에 한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뭐 6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만은 바로 그 조기 대선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올 거 아니냐라고 벌써 예단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런데 지금 이 정치판이 특히 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될지를 전혀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예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나올 거 아니냐 그것을 예상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특정 후보 이재명이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허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중앙선관위가 일단 이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것도 지금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법리 논쟁이 붙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한 그러니까 인용할 가능성을 그대로 전제를 하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 어차피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 아니냐. 바로 그 특정 후보가 나오는 것을 앞두고 불과 6개월도 안 남은 대선에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려고 2번, 3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떠한 탄핵 결정이 지금 치열한 법리 논쟁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물론 기각을 위해서 내가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라고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만은 그것을 선관위는 이것은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이 된다. 즉 인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후보가 뭐가 있느냐. 이재명이 후보가 될 것이다. 고로 지금 저렇게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것은 특정 후보 이재명을 낙선을 시킬 목적이 있으니까 불허를 한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참 선관위가 이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경원 의원도 이것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혔든지 한마디를 했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거다. 저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저런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그렇게 지적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나오니까 당신들이 의혹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다. 뭔가 아주 균형 잡히고 한쪽에서 치우치면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앞장을 섰고 이재명은 무조건 나올 후보 그리고 이 탄핵 헌재의 탄핵 심판은 틀림없이 인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이재명은 그대로 대선에 나올 것을 전제를 하고 저런 현수막을 이중잣대로 저렇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저도 현수막을 자주 겁니다. 당협위원장만 현수막을 걸 수가 있죠. 모든 정치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다 걸지는 못합니다. 현수막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 저쪽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죠.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저쪽 그 민주당 쪽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이제 대표로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청주 흥덕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겁니다. 현수막 거는 것도 그냥 거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은 한 번 걸으면은 15일만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일, 2주죠, 2주. 2주 동안만 게시를 할 수 있고 2주 뒤에는 그것을 떼야 됩니다. 아예 현수막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실 때도 그 밑에 있는 안내, 작은 글씨는 거의 아마 안 보실 텐데요.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게시 기간. 예를 들어서 오늘 2024년 12월 만약에 20일 날, 지금이 20일 날 지났습니다만은 12월 20일 날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면 거기에부터 15일 날까지만 이렇게 게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은 뭐 바로 그 구청이나 어디 단속 기관에서 바로 와서 이렇게 뗍니다. 그러니까 15일만 게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뗀 다음에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다른 문구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현수막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현수막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당원대회는 큰 강당에 당원들을 이렇게 함께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이 다니는 거리에서의 어떤 정치 활동은 현수막이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15일만 게시를 할 수 있는 게 현수막법에 나와 있는데요. 제 지역에서도 민주당 이쪽에서 걸은 것은 거의 한 달 넘게 그대로 떼지 않고 붙어놓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한 달이 훨씬 넘었길래 저희 당협의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한번 알아보고 왜 저거를 저렇게 한 달 넘게 있는 것인지. 청주 흥덕구의 충북 사대부고 내거리에 있는데요. 무려 한 달 하고도 글쎄요, 한 보름 동안 그게 떼지 않고 대로 있는 거를 구청이라든가 단속기관 이런 데 전혀 이렇게 타치를 안 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이 듭니다. 이 선관이라든가 이 단속기관들이 지금 현재 물론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당 쪽에 저렇게 불리한 그 행동을 많이 할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민주당 여야를 구별을 하자면은 야당 쪽에 더 야당이 웃을 만한 그런 일을 계속 할까? 하다못해 현수막 저것도 한 달이 훨씬 넘고 원래 2주가 법정 게시 기간인데 한 달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에 저렇게 떼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이 제가 다니면서 참 늘 의아해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현수막이 그럴진데 이 선거법이라든가 각종 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이 글쎄요, 지금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협위원장인 저도 갸우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부산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얘기를 이번에 문제가 제기가 된 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 붙일 수 없습니다. 당장 떼쇼. 이거는 지금 몇 달 후에 대선에 나올 이재명 낙선시킬 목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뒤에 내란 수계, 아니 지금 내란죄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죠. 헌재에서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형사재판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과연 이게 내란이 성립이 되는지 이제부터 치열한 법리 싸움이 되고 아직 공판기일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데 아예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거기에 너 정현욱도 공범이다라는 것을 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도 저것이 그냥 완전히 이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버젓이 현수막을 떼지도 않고 저 걸려 있는 모습,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 단속기간, 선관위, 그리고, 뭐, 구청이라든가, 이 현수막 관련해서 떼거나,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쪽에서 뭔가, 석연찮은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는 건가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선관위가 자꾸 자초를 한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제 처벌을 해서 법조항을 지금 개정을 해서 행안위에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버젓하게 대변인이 언론 매체에 나와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글쎄요, 저거는 뭐 어떤 그 자신감인가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 때, 서버에 그런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물론 뭐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상적으로 가서 이 서버를 확보를 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헌재라든가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정말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치열한 법리 논쟁입니다만은, 아예 내란 그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동네에도 바로 저런 이유의 아예 내란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 그리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당신도 결국은 탄핵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은 합법하다고 얘기를 하는 선관위, 글쎄요,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어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소신을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차제에 말끔하게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부정선거 의혹도 그렇고 이 진실을, 실체적인 그런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파문이 크지요. 각 신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존 매체들, 이 역사가 오래된 신문 방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설이라든가 이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것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도 뭐 대한매일 이런 걸로 따지면 100년이 훨씬 넘은 신문인데요. 모처럼 만에 사설을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 또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신뢰 훼손 자초하는 선관위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현수막 이중잣대 시비가 또다시 시끄럽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이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비난하는 현수막은 금지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게시를 금지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3년 전 재보궐선거 때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때입니다. 3년 전이니까. 내로남불이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면서 이 현수막 게시를 금지를 했다. 정말 아주 코믹하죠. 당연히 내로남불 정권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는 겁니다. 이 선관위가 문재인이 정말 내로남불 그런 사례가 많았지.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를 사용을 하자.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듬해 대선에서는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는 허용을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권 해석으로 비판이 거셌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부정선거를 의혹 제기하면 처벌하는 선거법 개정, 이것도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이 의혹 제기까지 처벌하는 선거법 개정,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서울신문 사설. 이 아침에 몇 개의 신문 사설이 이것을 다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끔찍도 안 했던 그 기존 매체들, 기존 신문 방송 쪽에서도 지금 점차 이것이 이슈가 더욱 커지자,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더욱더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 이것은 뭐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선관위 얘기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오늘 만평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만평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평 한번 보시죠. 예, 만평입니다. 한덕수 이게 이 바다에 글쎄요, 뭡니까 이것이 새우가 아니고 대행을 무시해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요. 예, 왼쪽에 민주당, 오른쪽에 국민의힘 색깔을 파란색, 빨간색으로 하고 이 한덕수 고래등 싸움에 등이 터진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새우가 더 크게, 그려냈습니다. 민주당 힘, 이 두 양대, 정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얘기네요. 예, 한덕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 를 지금 서로 공격을 하고, 민주당은 공격을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한덕수를 뒤에서 이렇게 엄호를 하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정말 대행이라고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글쎄요, 연세도 거의 80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연세일 텐데 참 체력도 대단합니다마는 글쎄요, 어떻겠습니까? 예, 역사적인 사명,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이 지금, 본인한테 왔으니 아마, 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이 총재, 총리, 장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륜상으로는 그 이상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글쎄요, 눈에 가시가 되겠죠. 예. 아무튼 한덕수의 총리 권한대행,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지금 이 두 양당의 거센 이 파워 게임에 지금 아주 한복판에 놓여 있는데요. 부디 아주 매끄러운 국정 수행으로 이 난국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강수님이 한 총리님 응원합니다. 힘내셔요라고 지금 조금 전에 댓글을 올리셨고요. 예, 보리수님이 75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75세, 우리가 만 75세니까 우리 나이로는 76, 77 정도는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가까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체력이라든가 이 말 자체, 그 다음에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주 왕성한 그런 체력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테네시 형님, 김병태님, 비비안님, 총리님 화이팅입니다. 보리스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수 아이유, 미국 CIA, 가수하고 미국 CIA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걸 보고 탄핵 지지에 앞장선 연예인들이 화들짝 놀랐다.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수 아이유 이렇게 뭐 아주 이쁘장한 얼굴로 아주 귀여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예, 이 연예인들이 이번 탄핵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될 때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고 12월 14일까지 근 열흘 동안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매일 밤 이른바 촛불, 저들이 얘기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죠. 이 4년 전에 촛불 집회와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초에다가 불을 켜서 하는 그 촛불, 그게 대세였습니다만 지금은 응원봉이라고 그러죠. 응원봉. 뭐 야구나 어떤 축구 이런 거를 할 때 야외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응원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따라서 부르는 떼창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큰 시위 집회 문화가 달라졌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기에 연예인들 이제 슬쩍슬쩍 등장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마치 글쎄요, 이런 그 연예인들 할 때 꼭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뭡니까, 광우병 사태 때 그 여배우 이름이 뭡니까? 여배우 이름이 김민선인가요? 김민선? 네, 제 이 탤런트 이름을 잘 기억을 안 하는 편이라 아마 김민선일 겁니다. 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려면 차라리 그것을 절대 먹지 않고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일약도 더 유명해진 김민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바꿨죠. 이름을. 차라리 청산거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그런 거, 내가 그거 알고도 왜 먹겠느냐. 절대 안 먹는다. 차라리 청산거리를 털어넣겠다. 이게 정말 말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뭘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미국산 그 쇠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뇌가 뚱뚱 떨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연예인들은 이름과 이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인 것이죠. 어떤 이런 그 비상시국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은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부하내동,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는 본인이 선전선동에 이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앞장서서 뭐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김민선이 아주 인구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글쎄요, 아이유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지금 그런 연예인들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쭉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이유가 그런 촛불 집회 때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제과점에다가 내가 선결제를 먼저 했습니다. 선결제라는 게 꽤 유명해졌죠.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빵을 500만 원어치를 내가 돈을 미리 내릴 테니까 여기 와서 빵 드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세요라고, 나도 이 집회에는 직접 참여를 못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빵 결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결제인데, 그래, 바로 이 아이유도 지금 그렇게 관련 집회 때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자기가 먼저 돈을 낸 빵과 커피 이런 것들을 사준 셈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유가 놀래게 하는 건, 지금까지도 일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디에 줄을 선다거나 이 선전선동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언행을 이렇게 슬쩍 얹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이번 상황에서는 물론 뭐 본인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이겠습니까? 대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너도 뭐 지명도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도를 했겠죠. 그렇게 아이유가 그런 거에 편승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자 바로 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바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미국인 애국우파라고 소개한 한 유튜버가 가수 아이유를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국의 이런 그 시국에서 이 탄핵 지지를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선결제를 하고 뭐 글쎄요 뭐 몇백만 원을 냈는지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것을 요주의 인물로 삼길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이 부정선거에 논란이 있는 그 나라들을 지금 주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앞장서거나 부정선거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입국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지금 새 정부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건데 이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연관이 있거나 부정선거를 이 조작하고 기획한다고 의심받는 세력들은 미국의 입국을 거절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바로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의 기조를 바로 이 미국인 유튜브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공연 때문에 뭐 들락날락하는 연예인, 이 연예인을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라고 미국 CIA에 그렇게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출입국 관리 이것을 미국 CIA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우리나라 외교부가 있듯이 거기에도 국무부입니다. 미국에는 국무부, 그래서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미국 국무부가 그것을 실무는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해외에 미국을 우호 세력으로 보지 않는 반미주의자 그리고 이 부정선거 관련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을 CIA가 다 파악을 하고 CIA와 국무부가 공조를 해서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 이것을 철저하게 하겠다. 심한 경우에는 입국 조치 불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CIA에 고발을 한 주체는 좀 아까 화면에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인 애국우파라고 소개를 한 미국인 유튜버,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미국인 유튜버가 왼쪽이 아이유 가수군요. 가수를 미국 CIA 그리고 공조를 한 미국 국무부 쪽에 바로 여기에 한국에 널리 알려진 셀럽 중에 한 사람인 아이유 이 사람도 지금 여기에 앞장을 씁니다라고 고발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요, 미국의 배우 겸 가수 아이유 이름이 이지은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참여자를 위해서 지난 13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 상황이 여의도 국회 일대 몇몇 가게에 선결제를 했다. 이 때문에 아이유는 CIA의 신고 대상이 됐으며 그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지금 일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유가 자기가 운영하는 SNS에 댓글로도 지금 많은 그런 그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실망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인 척 하지 말라. 또 다른 댓글은 공짜로 음식을 쏜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모습이 꼭 배급제 공사나 같았다. 선동질의 약한 국민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공격적인 댓글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꼭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 때 이 김민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이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귀여운 모습의 이 아이유라는 가수 이런 사람이 글쎄요, 이 촛불 세력, 이른바 선전선동에 매우 능한 그런 촛불 세력에 지금 이용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우 김민교, 이건 코미디언이죠. 지난 19일 공개한 패러디 영상에서도 또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빠의 계엄령이라는 그 화면만 올려주시죠. 이거는 무슨 코미디 프로의 SNL인가? 예, 바로 요 아빠의 계엄령이라는 바로 왼쪽이 코미디언 김민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꾸며낸 거고요. 오른쪽에는 김건희 여사로 분장을 한 것인데 아빠의 계엄령이라는 패러디 영상을 공개를 한 것도 지금 이 보수 우파 분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거 자신들이 그렇게 이 선전선동의 앞장선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많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그런 상황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부터 아마 저렇게 유명 셀럽, 예, 뭐 가수, 코미디언, 배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기승을 떨칠 걸로 저는 표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승환 가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금 뭐 이승환 씨는 뭐 4년 전에도 그렇고 많이 이른바 촛불, 친민주당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많이 등장을 하고 거 있는데요. 구미에 자신의 어떤 콘서트 거기에 많은 보수파 단체들하고 지금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바로 옆에 구미에서 자신이 지금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국에 당신이 구미까지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보수 우파 단체들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본인들이 정말 자신의 소신대로 얘기를 하고 무대에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자신이 혹시 선전선동에 이용을 당하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분석 자체적으로 조용히 한번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세를 갖고 있는 유명한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들이 이런 비상시국에 앞장서는 모습 이것이 과연 뭐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시국이 정말 시국이니만큼 각별히 저도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주 이 민감한 주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 소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주 어려운 그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4월경 한 4달 동안은 정말 우리 앞에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우리를 아주 당혹해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현명하게 이것을 극복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하늘님, 천웅동님, 허무한님, 스톤님, 테네시 형님, 멋진님,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광고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그런 면역 강화제죠. 특히 지금처럼 환절기 면역력 건강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이게 마시는 겁니다. 알약이 아니고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알부민을 소개를 한다. 이건 간에서 만들어진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 마시는 알부민 근육량,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또 아르기닌 성분,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는 분, 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에게는 바로 이 알부민 추천을 권하고요. 여기에 또 이 2+1이죠. 2개를 하면은 하나를 더 드리는 그런 또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편하신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다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예정은요, 내일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그 전문가,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전문가가 그 당시에 못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2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계획대로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내일 화요일 날 다시 그 전문가를 모시고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